안녕하십니까.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왈가왈부의 홍강철입니다. 전에 한번 제가 북한 혁명 조직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 적 있죠. 그런데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북한 혁명 조직 사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것과 좀 비슷한 스파이, 북한 스파이, 북한 스파이 이런 게 활동이 이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, 북한에서.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제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이 남한에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 사건에 대해서는. 우리 고향인 함경북도 무산 쪽에서 있은 일입니다. 두만강을 통해서 밀수를 하던 한 북한 주민이 있었죠. 그 집은 두만강 옆이었고, 그리고 또 강폭이 50m도 안 됩니다. 그래, 그 두만강 건너가면 중국 마을이 있고요. 그래서 밀수하는데도 유리했죠. 그렇게 밀수를 계속 하면서 이 돈을 벌고 있었는데, 어느 날 이 밀수꾼은 한 중국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게 됩니다. 수고비 줄 테니까 이 돈하고 편지 이걸 보따리 주면서 이걸 좀 전달 좀 해달라, 어느 장소에 가서. 그래서 그 부탁 들어주겠다고 하고, 그 다음에 그 중국인이 주는 이 물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죠, 이분이.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이 중국인이 준 물품들을 해쳐서 보게 된 겁니다. 궁금하지 않습니까? 이 안에 대체 뭐가 있지? 하고. 너무나 궁금하던 나머지 이 전달해 주라는 그 주인에게는 주지 않고 이 중국인이 준 그 물품을 해쳤죠. 그랬더니 그 안에 많은 양의 중국 돈과 편지가 있었습니다. 그 편지를 뜯어봤죠. 뜯어보니까 평양에서 사는 어떤 그 사람에게 보낸 것이죠. 그 편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, 왜 연락이 없냐,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약속대로 니 움직여라, 네가 우리 약속을 어기면 너희 가족들은 무사치 못할 것이다, 이런 협박 내용. 네? 그리고 그 편지에 또 어디에서 사는 누구를 만나서 또 이 편지 이런 내용을 전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.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전달해 달라고 한 이 박스 안에 들어있던 그 돈에 욕심이 갔던 이 밀수꾼은 그 편지를 불태워버리고 그 돈은 자기가 몽땅 먹어치운 겁니다. 배달 사고 난 거죠. 근데 훗날 보이부에서 진술할 때는 모두 태워버렸다고, 돈도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많은 돈 태워버릴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? 자기가 썼죠. 그리고 중국인한테는 그대로 전달했다,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. 근데 물건과 편지를 전달하지 않았으니까 중국인한테 연락이 갈리만만 거죠. 그래서 중국인은 다시 가봐달라고 또 편지와 물품을 다시 썼습니다. 그것도 먹어치우고 또 다시 배달 사고 일으킨 겁니다. 그런데 얼마 후에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내려온 검은 승용차가 집에 탁 서더니 그 밀수꾼을 모시고 간 거죠. 타라. 갔습니다.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그 밀수꾼 돌아왔거든요, 집으로. 그동안에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내려온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 편지에 적혀있던 그 주소들, 그 주소들과 이름들을 다 기억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겁니다. 사이는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중국 연변에 이 둥지 틀고 있던 모 외국기관이, 외국의 이 정보기관, 이 사람들은, 그러니까 중국에 넘어온 북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다 간첩인물을 써서 그리고 돈 들려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겁니다. 그런데 그 북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, 소식도 없고 하니까, 이제 제가 말한 그 밀수꾼을 통해서 공작 자금과 독촉 편지를 또 보냈던 거죠. 그런데 이 공작 자금과 간첩 임무를 받아가지고 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, 그 사람들은 또 돌아가자마자 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? 국가안전보위부에 찾아가서 다 자수를 한 거죠. 그리고 또 국가안전보위부는 연락원이 오기를 기다린 겁니다. 연락원이 오는 거 딱 감시하고 있다가 이제 미행 시작하는 거죠. 누구 여기에 연결된 놈들이 있나 하는 걸.
근데 연락 임무 받은 이 밀수꾼이 지금 간섭들한테 보내는 공적 자금도 다 배달 사고 내고 가지 않고, 예? 그렇게 하다 나니까 또 중국인 통해서 또 독촉 편지를 보내던 이 정보기관, 예?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밀수꾼 통해서도 또 독촉 편지하고 공적 자금을 보냈던 겁니다. 그런데 그 밀수꾼이 또 보위부에 자수한 거죠. 예? 그런데 그 편지에 또 이 밀수꾼의 이름도 있었던 겁니다. 거기에. 예? 누구를 통해서 편지와 돈을 들여보냈는데 받았냐? 그 사람은 전달했다고 했는데 왜 소식이 없냐? 이런 내용이었죠. 그래서 그 밀수꾼을 잡으러 지금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내려왔던 겁니다. 다행히 그래도 그 밀수꾼이 암기력이 좋았거든요. 그래서 그 편지에 있던 이름과 주소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, 이 사람이. 그래서 국가안전보위부 그 사람들하고 함께 그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거죠. 근데 그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보니까 미리전에 보위부에 자수를 다 한 사람들입니다. 그 밀수꾼이 정말로 그 연락 갔더라 하게 되면 그 컨셉으로 지켜가지고 선선한 방에 들어가 앉았겠죠. 예? 북쪽의 형법은 자수하면 살려주게 돼 있거든요. 자수하면. 살인, 강간 같은 이런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들을 그런 건 속하지 않는데요. 예? 반국가 이런 반당적인 이런 그 범죄의 경우에는 자수하면 확실하게 그거는 살려준다. 만약에 밀수꾼이 간첩임무를 받고 자수했다면 그 이후로는 그 밀수를 하다가 걸려들어도 살아가느라면 그럴 수 있다고 국가안전보위가 나서서 또 막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? 제가 방금 말한 이제 그 밀수꾼도 그 이후에도 계속 밀수를 했거든요. 그러다 몇 번 걸려들었습니다. 근데 그럴 때마다 보위부가 나서서 야, 그럴 수도 있지. 이? 살려주라. 해서 또 살려주겠죠. 그런데 해도 너무 하니까 마지막엔 안 막아주더라고. 그래서 그분이 노동교화형 선고받고 저 정거리 교화소에 가서 혁명과 노동계급화를 힘차게 하고 왔죠. 제가 떠나올 때 그때 다 이렇게 갔습니다. 그분은. 이 북한 혁명 조직 같은 이런 개꿈은 꾸지 말아야 된다. 제가 북에 있을 때 알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죠. 예? 그렇지만 이게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국정원이 잠자고 있지 않는 것처럼, 네?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도 잠자고 있지 않고 있으며 또 북한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, 예? 그 사람들 자체도 체제 전복이라는 개꿈은 꾸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그 이유는 함께 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. 몇몇이 들고 일어난다 해서 뒤집어질 북한이 아닙니다. 간혹 가다가 이 북한 그 내부 동영상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죠. 뭐 북한 뭐 장마당 뭐 하고, 예? 뭐 초소 뭐 이렇게 그 몰래 카메라로 찍는. 예? 근데 그런 것도 몇 개 안 되죠. 예? 그게 몇 개 안 되는 그 이유도 그런 일을 하다가 걸려들면 간첩으로 판결을 받게 되고, 간첩으로 판결받으면 중형을 선고하거든요. 그러면 그 중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이후에도 북한 사람들과 함께 구속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. 때문에 이 북한에서 그런 일은 생각도 못 하는 거고요. 또 북한 제도를 뭐 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, 예? 예, 또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, 예? 그러면 우리 인터넷에 북한 내부 동영상 같은 것은 아마 인터넷에 차고 넘칠 겁니다. 설사 그 전번 시간에 이야기한 러시아 파견 노동자 김성일과 같이 혁명 조직을 들먹이면서 무슨 큰일을 칠 것처럼 노는 이런 작자들도 허황한 그림을 그리면서 국정원과 미주왕 정보국의 돈을 뽑아먹을 국내화하지 실제 행동으로는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. 예? 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. 그리고 또 그렇죠. 설사 뭐 북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더 큰 혼란이 찾아올 것이고 자칫하면 내생까지 부려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누구를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하기 전에, 예? 평화가 기본이라는 걸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방송도 구독자분들이 북한을 알아가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